지금 의료계 커뮤니티에는 이 구속된 이 사직 전공이 우리의 영웅,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송금 릴레이. 그러니까 구속됐으니까 이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할 것 같다. 아마 그런 뜻인가 보죠. 송금 릴레이. 그리고요. 전국 의대 학부모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특별회비 1,000만 원 전달이요? 구속 전공이 가족을 만나서 특별회비 1,000만 원. 저는 맨 처음에요. 이 영웅에게 돈벼락이라고 하는 제목을 봤을 때 그 예. 영웅이라고 하길래 저는 지금도 이 응급의료센터를 아. 외롭게 지키고 계신 그 의료인들에게 돈벼락이 쏟아졌다는 그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오히려 그분들을 조롱하고 조리돌림하고 뭐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니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인가.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분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 기피증까지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습니다. 동료 의사들에 대해서 막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이렇게 막 조롱하고 이제 압박을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영웅에게 돈벼락. 블랙리스트 작성자 후원 행렬. 지금 이게 최근에 의사 그리고 이른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뭐 리스트를 올려갖고 공개하고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 얘기군요, 지금요. 근데 이 지금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속 결정이 났죠?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이건데요. 사직 전공의가 뭔가 이제 그 내용을 의사들, 그러니까 이른바 이 의사 블랙리스트, 의료계 블랙리스트, 뭐 응급실 등에서 일하는 의사들 뭐 그러면서 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해서 뭐 유포했다 이런 거잖아요. 전공의 800여명의 개인 신상 이런 건데 구속이 됐어요 지금요 이 전공의가. 이용인 변호사? 예. 이 정도 사안이면은 구속이 보통입니까?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일단은 제명이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거든요. 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개인정보로 이제 온라인에 게시를 했을 때 이것도 스토킹 행위가 되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게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괴롭힘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구속이 된 건데 예. 그 혐의 중에서도 가장 이제 이 구속이 되는 사유로 본 거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본 이유는 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이 사직한 전공의가 당시에 그 PC를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포렌식이 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포렌식을 막는 또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포 행위가 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암호화된 메신저,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이제 유포를 했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행동들은 어쨌든 앞으로 이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이 된다 쳤을 때 예. 혹시나 불구속 상태로 두게 되면 이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이제 크다. 이런 이제 판단하에서 이제 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던 이제 법관은 판단을 한 것이고 예. 여기에 더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어쨌든 지금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있는데 이런 의사들에 대해서 이런 계속적인 이제 지속적인 뭐 가해 행위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 진료 행위 자체도 또 막게 되는 그런 이제 행동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 명단에 포함해서 본인의 뭐 인적사항이나 이게 공개된 의사들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 행위를 방해를 하는 부분은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큰 이제 혼란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구속 자체를 이 제명으로만 판단해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구속이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증거인멸의 예. 가능성과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파장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예. 예외적으로 또 구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유로 볼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증거인멸의 그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렇게 구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이 전공의, 사직한 전공이죠.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일단 영장심사 받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의사협회장의 반응이 좀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 혹시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리스트에 올라와서
정신적 피해를 받은 분들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까? 저는 리스트에 오르신 분들, 구속된 전공이 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사협회장은 다 피해자다. 그 명단에 오른 분, 그다음에 이거 구속된 전국이 다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후에 이 구속과 관련된 의사들의 반응이 지금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일단 방금 들으셨죠? 임현택 회장은 구속 전공의도 정부가 만든 피해자다. 그리고 서울시 의사에는 이 블랙리스트는 정부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다. 저항 수단. 그리고요. 여기가 전북의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다. 그럼 이 블랙리스트 작성이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 걸까요? 송영훈 변호사,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 반응? 그 지금 의료계에서도요. 예. 사실은 빠른 대화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사실은 의료계에 굉장히 많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극소수의 몰지각한 어떤 그 용의자들과 예. 그 대다수의 어떤 의사들을 좀 분리해서 판단하고 싶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저렇게 이제 일부 그 지방 의사회에서 저는 불필요한 발언들을 하게 되면은 점점 많은 국민들이 그 극소수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사들을 마치 전체 의료인인 것처럼 오인하실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좀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거다. 저항 수단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정부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판단을 하나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무슨 모금을 한다고 그러죠? 지금 의료계 커뮤니티에는 이 구속된 이 사직 전공이 우리의 영웅,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그래서 송금 릴레이. 그러니까 구속됐으니까 이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할 것 같다. 아마 그런 뜻인가 보죠? 송금 릴레이. 그리고요. 전국 의대 학부모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특별회비 1,000만 원 전달이요? 구속 전공의 가족을 만나서 특별회비 1,000만 원. 이것도 약간 이거 뭐라고 이거 기부입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걸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데 정기남 교수님 뭔가 두둔 아니면 뭔가 또 더 결집 약간 이런 모습이네요. 그 블랙리스트를 만든 전공의에 대한 구속 조치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법적 판결은 내려졌어요. 자, 그런데 그 구속된 전공의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웅시하고 또 뭔가 뭐 후원금 뭐 보내자, 돈벼락 맞게 하자. 예. 이런 어떤 발상. 더 나아가서 뭐 전공의 가족들 만나서 전국 의대 학부모 연합회에서도 또 돈도 전달해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요, 대단히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뭐 가진 자들, 이른바 돈 있는 가진 자들의 횡포로 좀 느껴질 수도 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오히려 아까 의협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다 피해자거든요.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피해자 중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의사들 중에서는요, 신상이 공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인 기피증을 겪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에게 사직할 권리가 있듯이 또 복직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직을 왜 안 하고 너는 당신은 거기 가서 왜 일을 하냐 이걸 지금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못하는 저 의사 집단의 어찌 보면 이게 뭐랄까 그 고집 또는 의사 집단의 어떤 엘리트 의식, 선민 의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방향에 대해서 의료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하나의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표현이 구속된 블랙리스트 작성한 구속된 전공의에 대해서 수백만 원씩 송금하자, 돈벼락 맞게 하자 예. 이런 발상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거 제가 송영훈 변호사께 짧게요. 엘리트 의식이라는 표현이 사실 의정 갈등에서 많이 표현됐거든요. 엘리트 의식, 의사들의 엘리트 의식. 근데 원래 엘리트 의식이라는 거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고 정보도 많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보통 엘리트 의식 아닙니까? 내가 일을 안 한다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소명의식, 책임의식, 그리고
그 많이 배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예. 이런 걸 하는 게 사실은 진정한 엘리트 의식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의사들을 후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빗나간 엘리트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맨 처음에요 이 영웅에게 돈벼락이라고 하는 제목을 봤을 때 예. 그 영웅이라고 하길래 저는 지금도 이 응급의료센터를 아. 외롭게 지키고 계신 그 의료인들에게 돈벼락이 쏟아졌다는 그거 얘기인 줄 아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오히려 그분들을 조롱하고 조리돌림하고 뭐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니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요. 이게 며칠 전부터 이 얘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군요. 의협 부회장 얘기가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아까는 의협 회장 나왔잖아요. 의협 부회장인데요.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했죠. 간호사법. 이거 제정법이잖아요. 공포가 됐어요. 간호사들과 관련된 어떤 거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장해주고 하는 건데 그 공포와 관련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만 나대세요. 간호사들한테 한 말입니까?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 아, 이거 보니까 간호사들 한 거네요. 그러면서 뭐 주어, 목적 이런 거 안 쓴 상태에서 건방진 것들. 아, 이거 뭡니까? 이거.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간호사들 제글 기분 나쁠 것 그만 나대십시오. 뭐 그러면서 뭐 하면서 뭐라고 또 막 해요. 근데 뭐 일본 삭제됐다고도 하죠.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 큰 병원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간호사 뭐 채용 이런 거 모집한다 그러죠. 그 내용 좀 볼까요? 내용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데 서울대병원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신규 간호사 지금 채용 계획인데요. 삼성서울병원은 3자릿수 모집이 있대요. 채용 재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각에서 이제 의료 공백 속에 이제 전공의들이 하는 일에 대체를 목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이경민 변호사 아까 의협 부회장의 저 글 내용이요. 뭐 일부는 삭제했다고 나오는데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글 자체가 지금 일단은 그 글 내용의 표현 방법에는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맞고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간호사법의 제정안을 이렇게 공표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게시글을 올려놓고 이제 지칭을 했기 때문에 간호사를 지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려면 그 피해자를 특정을 해야 돼요. 네, 특정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라는 단체 자체를 집단 명칭에 의해서 이렇게 특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과연 피해자가 특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저기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라는 글도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비슷한 사례를 보시면 아나운서에 대해서 이런 명예훼손을 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사례에서도 사실은 이제 처벌의 대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도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야 되나 싶기는 하지만 예. 법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또 이게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이 됐다라고 좀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환 교수님, 이거 병원 내외 의사와 간호사들 그 갈등의 연장선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직역 갈등의 한 측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또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 간호사들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간호법의 취지일 텐데 여기를 둘러싸고 지금 간호법 통과 이후에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어떤 직역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빅5 병원에서도 지금 그 실제 현실적으로 이걸 대체해야 되다 보니까 예. 결국 간호사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꽤 현실이거든요. 많은 숫자 신규 채용을 지금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런 현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좀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의견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직역에 대해서 뭐 비하성 글이라든지 인신모독 또는 뭐 비윤리적인 망언 이런 것들로 한다면 의료인 스스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얘기하는 의협 회장, 부회장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극소수의 의사들의 일탈이 아니라 의협을 대표하고 있는 예. 간부들, 임원들의 행동으로 비치다 보니까 그 불신들이 오히려 더 팽배해지고 커진다. 이런 우려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